이제 남은 회차는 단사마인데요. 드디어 영래와 종이, 재필, 영식, 네 사람의 얽히고 설킨 사각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첫사랑을 되찾으려 하고 누군가는 잃었던 감정을 되살리려 합니다. 이번 구화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온 폭풍 같은 회차였는데요. 종이는 7년 동안 대한그룹 회장 미숙의 딸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딸이 아니라 아바타의 삶이었죠. 미숙이 공부하라면 공부했고 경마를 배우라면 경마를 배웠습니다. 심지어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선을 보며 웃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종이의 일상은 완벽한 가면극이었죠. 그 속에서 종이는 외로움으로 점점 시들어갔는데요. 미숙의 옆에 있었지만 행복이라는 감정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그녀는 늘 외로웠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종이 곁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우연히 다시 만난 옛 친구들 영래, 재필 그리고 마상철. 그들과의 짧은 재회는 그녀에게 잊고 있던 따뜻함을 되찾아줬습니다. 그녀는 점점 그 세계로 빠져들었죠. 영래의 미용실을 찾아가고 영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마 수업도 빠지고 예전과 달라진 종이의 행동에 이상하다고 느낀 미숙은 사람을 붙여 그녀를 미행시켰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종이가 과거의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는 저택의 거실엔 장미향이 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장미를 손질하며 칼처럼 날선 눈으로 종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종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서는데요. 미숙의 기분을 알 수 없었던 종이는 반갑게 다녀왔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 순간 어디 다녀왔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냥 친구를 만났어요. 미숙은 고개를 천천히 듭니다. 그 시선엔 냉기가 서려 있었죠. 내가 나와 만나기 전에 있었던 과거는 다 잊으라 했잖아. 종이는 대답하지 못했죠. 엄마, 그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탁 장미송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빨간 꽃잎이 흩어지고 그 안에 가시가 그녀의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미숙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너는 이제 내 딸이야. 내가 만든 세상 안에서만 살아야 해. 그런데 감히 거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내 과거 따위를 찾아간다고? 종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한텐 하찮은 사람들이겠지만 나한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도 저는 외로워요. 저는 엄마의 죽은 딸이 아니에요. 순간 미숙의 손에 들린 장미가 종이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는데요. 꽃잎이 흩날리며 얼굴에 상처를 내고 그녀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감히 죽은 딸을 들먹여? 그래요. 저 그 아이 대신인 거잖아요. 사랑이 아니라 대체품이잖아요. 그 말에 미숙의 눈빛이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종이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비 내리는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눈물이 고여 흐르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맨발로 젖은 거리를 걷던 종이가 도착한 곳은 재필의 병원이었습니다. 그 시각 재필은 영래를 마중 나가려 우산을 챙기던 중이었죠. 그런데 빗속에서 걸어오는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젖은 머리, 짝짝이 신발,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 종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종이는 말없이 재필 품에 안깁니다. 그는 순간 얼어붙었죠. 이건 예상치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7년 전 그녀는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시 비에 젖은 채 그의 품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정연의 차가 병원 앞에 멈춰섰습니다. 영래를 태우고 온 정연은 영래를 내려주려다 그 장면을 목격하죠. 정연은 영래가 상처받을까 조용히 커피숍으로 데려가는데요. 영래는 영문도 모른 채 함께 이동합니다. 그때 정연의 눈빛엔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영래는 재필 아버지의 이발을 도와드리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평소 같지 않게 재필이 병실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게실에서 보인 장면에 순간 얼어붙었는데요. 재필이 종이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엔 묘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죠. 영래는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를 그렇게 맞았는데 괜찮아? 그녀의 말에 종이는 조용히 웃습니다. 종이야, 얼굴의 상처는 뭐야? 영래가 걱정스럽다는 듯 말하죠. 그런데 재필과 종이의 대화에서 보면 재필이 영래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종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영래가 부러웠다고 말하죠. 영래는 가난하지만 늘 그를 아껴주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 사이에서 영례는 늘 빛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동조하는 제필인데요. 평소에 그답지 않은 모습이죠. 영례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제필인데요. 영리하고 배려심 깊고 게다가 최근에는 유머까지 생겼다며 칭찬하죠. 제필은 자신은 너무 오랜 시간 영례와 친구로 지내다 보니 자신 마음을 자각하지 못했지만 그 또한 영례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가 제필에게 영례와 가까워 보이더라는 말에도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영례는 자신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친구라고 말이죠. 제필 말에 종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종이에겐 그게 패배의 신호처럼 들렸죠. 며칠 뒤 종이는 영례를 찾은 학교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요. 나 제필이와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그때처럼 이번에도 나 좀 도와줘.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영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이번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종이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제필이는 나에게도 첫사랑이야. 종이의 눈빛이 싸늘해집니다. 그래? 그럼 이제 남은 건 제필의 마음뿐이겠네.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랜 우정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정연은 마침내 제필에게 폭탄 선언을 하는데요. 영례를 좋아하든 종이를 좋아하든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례에게 고백할 거라고 말하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연의 사랑은 조용했지만 7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예고편에서 제필은 다급히 누군가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항상 나를 지켜봐주고 옆에 있었던 사람은 영례였어. 그런 것으로 보아 영례에게 고백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으로 보이죠. 이 타이밍을 놓치면 영례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종이가 제필에게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거절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이, 너는 친구이지만 영례는 자신에게 있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여자라고 말이죠. 또 다른 예고편에서 정연은 어머니와 함께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 옆엔 영례가 앉아 있었죠. 어머니, 이 여자가 제가 좋아하는 여자예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순간 모든 인연의 방향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죠. 영례는 7년 동안 오로지 제필만을 바라봐왔는데요. 과연 제필이 영례에게 고백한다면 영례는 그를 받아줄까요? 시청자들은 영례와 정연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화에서는 서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이번 9화는 사랑과 집착, 우정과 배신이 뒤섞인 가장 잔인한 회차였습니다. 이제 남은 3화는 누군가는 사랑을 얻고 누군가는 사랑을 잃겠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